안녕하십니까, 김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서울교육대학교 수식 기출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 기출문제는 세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질문 1, 질문 2, 질문 3 하고 교직 인성, 교직 적성, 교직 교양 세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문제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질문 1에서 교직 인성 문제. 이 문제는 땡땡 초등학교에서 학급 간 축구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학급의 모든 학생들에게 상품이 제공된다. 학생들 사이에 팀 구성 방법을 두고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다. 하나는 축구를 잘하는 학생을 위주로 팀을 구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학생들을 골고루 참여해 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교사라면 학생들에게 어떤 조언을 할 것인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문제는 교직 인성 문제이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 출제 의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제 의도는 학교 생활 중에서 다양한 갈등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갈등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해하고 있는지. 자, 그리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러한 기량을 파악하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자, 좀 더 살펴보면은 양쪽 측면의 입장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그 과정에서 특히 이제 미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죠.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 또 이제 교사로서의 책임감과 공동체의 의식을 함양하고 있는지, 또 학생들이 협동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사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문항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향성. 그렇다면 이 질문 1에 대한 방향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여기서 어떠한 내용들을 토대로 이야기하면 좋은 답변이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사의 공감 능력, 합리적 대안 도출, 그 다음에 갈등 상황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미참여 학생의 역할에 대해서, 또 결과에 미치지 못하는 영향을 검토하는 부분, 결과 승복하는 교육,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등의 이런 내용들을 고려해서 답변을 하면 좋은 답변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물론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너무 추상적인 방향성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양쪽 입장을 다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해하고 또 교사로서 좋은 교육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그 부분에서 어떤 소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 했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런 공감 능력부터 시작해 갖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소재로 답변을 준비한다면 옳고 그름은 여러분들이 다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번 질문은 교직 적성 문제이죠. 자, 이 마태 효과라는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돼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강자는 더욱 강해지고 약자는 더욱 약해지는 현상을 마태 효과라고 한다. 예를 들어 저명한 과학자에게 무명의 과학자보다 명성과 보상을 받을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마태 효과에 대해 해당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상황에서 마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교사 차원과 학교 차원에서 각각 제안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출제한 의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문항을 제가 출제 의도를 한번 기록한 대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항은 지원자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평등 현상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교사로서의 인성, 또 용어 개념을 이해하는 문해력, 학교 생활에서 예의시를 찾는 응용력,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관련돼서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겠다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나타나는 건 불평등 현상, 교사로서의 인성, 그 다음에 용어를 이해하는 문해력,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한 예시를 제시하는 응용력, 또 이거에 대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이런 사고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할 때 그럼 무엇을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럼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방향성 세 가지를 제가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 보면은요, 이제 내용 측면에서 불평등 사회라든가, 이 마탈과의 예시가 되겠죠. 불평등 사회. 그 다음에 명문대 진학반을 운영한다든가 학교에서 벌어질 수 있는 능력 우수자 중심의 교육이라든가 교사의 관심도가 우수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라든가 후광 효과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티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사의 측면과 학교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선 교사 측면에서는 관용적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기회 독점 사고를 버리고 공정한 기회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교사가 가져야 될 부분이고요. 태도나 또는 실천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학교의 입장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공정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이 방법들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방법들이 어떠한 방법이 정답은 아닙니다. 자, 어떤 방법을 제시하든지 간에 그 방법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답변을 유도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직 교양 문제입니다. 보통 학생들이 교양 문제를 가장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980년대에 제시된 모라베게 역설에 의하면 인간은 컴퓨터보다 지각과 인지를 잘하고 컴퓨터는 인간보다 복잡한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의 발달로 모라베게 역설을 반박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 이에 해당되는 사례를 두 가지 제시하고 이유를 설명하죠. 1980년하고 지금은 40년이 이상 지났죠. 그러니까 컴퓨터의 발달도 엄청나게 발달되고 이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이다 보니까 자, 이 부분이 역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역설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이 모라베게 역설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출제 의도를 한번 파악해 볼까요? 자, 제가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항은 정보사회에서 정보과학의 지식과 기술이 활용되는 분야를 탐색하고 그 경향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와 생활에 미칠 영향을 인공지능과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지원자의 역량을 파악하는 데 의도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말을 조금 어렵게 쓰여져 있다고 판단될 수는 있겠는데요. 쉽게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정보 사회에 있어서 이 정보 과학적 지식 또는 기술 이걸 활용해야 된다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 또 그 부분이 우리 사회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는지, 또 그렇다면 인공지능과 연계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원자의 생각 또 이런 사고력을 파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답변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라베게 역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제시문에서 설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 그 역설을 반박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내용에서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기술의 발달에 관련된 거, 이건 너무나도 평범한 부분이긴 하죠. 챗GPT라든가 인간 번역, 자, 인간 역할의 변화의 가속화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 이것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창의적인 아이디어. 자,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는데 요즘은 챗GPT도 창의적인 것을 막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창의적인 부분조차도 컴퓨터에게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챗GPT가 창의적인 거에 있어서 많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감성적 창의성에 대해서는 챗GPT 또한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 없는 분야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여기에 또 추론의 경쟁 시대이다. 또 그다음에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다. 양자 컴퓨터 시대이다. 라는 내용들을 고려해서 답변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답변이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제시했던 모든 면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이 부분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를 선호한 부분을 선정해 갖고 사례들이나 연결시켜서 이야기한다면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대 면접 기망 컨설팅 파이널 특강 안내입니다. 자, 파이널 특강은 인터넷 강의와 현장 강의로 나눠져 있고요.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과 거기에 더불어서 2023학년도 교육대학교 모든 기출문제 분석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각 문항별로 출제 의도와 방향성뿐만 아니라 합격한 학생의 답변, 자, 이 답변을 통한 피드백까지 내용까지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요. 현장 강의인데요. 현장 강의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끝난 다음 날 11월 11일부터 저희가 수업을 진행합니다. 현장 강의 같은 경우는요. 학생들이 1단계가 합격한 다음에 수강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인터넷 강의와 별개인 연계 인터넷 강좌가 있습니다. 연계 인터넷 강좌를 미리 학생들에게 열어주고 학생들이 그 연계 강좌를 먼저 듣고 현장에 와서 수업을 받게 된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학교별로 상세 일정은 기망 컨설팅 홈페이지 또는 고정 댓글창에 링크를 남겨둘 것입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